서머 캠프 꼭 비싼 게 좋은 걸까요? 밴쿠버 4월인데 올해 서머 캠프 등록하셨나요? 5년째 서머 캠프에 등록을 했는데 비싼데 실패하는 경우 꽤 많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종류의 캠프들이 있는지 실패 안 하는 기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윤입니다. 밴쿠버에서 초등학교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바로 서머 캠프 등록 시작 안 하셨으면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어떤 캠프들은 작년 12월에 등록을 열어서 이미 마감된 웨이트리스트 들어가야 되는 캠프들도 있고요. 1, 2, 3월이면 벌써 등록 많이 시작해서 풀로 된 캠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4월 정도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세요. 괜찮은 캠프는 다 마감됐고 가격만 비싸고 애매한 캠프만 남지 않았냐 하시는데, 캠프 종류도 많고 가격대도 다양하고 아직 미취학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캠프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말하는 캠프라는 건 방학 때 보낼 수 있는 데이 캠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고 오는 캠핑이 아니라 오버나잇 캠프 아니고 그냥 데이 캠프죠. 학교를 가는 대신에 어떤 장소에 가서 아이가 활동을 하고 하교하는 시간 비슷하게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주 단위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보통 밴쿠버 여름 방학은 9주 정도 되거든요. 올해 2026년은 약간 특이하게 여름방학이 10주나 되는 해입니다. 아셨나요? 그리고 꼭 먼저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캠프라고 하더라도 아이에 맞지 않는 성향의 캠프라면 그게 그 아이에게는 절대로 좋은 캠프가 될 수 없어요. 같은 캠프라도 어떤 아이에게는 최고의 캠프가 되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일주일 내내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추천 리스트보다는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전략, 팁을 드리는 쪽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밴쿠버 캠프 기준으로 6종류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 센터, 아트 문화 센터, 대학교 컬리지 프로그램, 아웃도어 캠프, 교육청에서 하는 서머 러닝, 마지막으로 전문 클럽이나 사설 학원에서 하는 캠프들입니다. 먼저 커뮤니티 센터 캠프를 얘기해보자면 가장 접근성이 쉽고 저렴한 옵션이죠. 이 캠프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가격이에요. 가격이 보통 풀데이 주당 했을 때 한 180불에서 300불 정도 사이 가장 저렴한 편이고, 운영 시간은 보통 9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추가 비용을 내면 애프터로 보통 3시부터 5시까지 아이들을 케어해 줍니다. 프로그램은 스포츠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어떤 특정한 토픽이 없는 캠프는 아이들이 뭐 크래프트도 하고 게임도 하고 동네 놀이터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스케이트도 타고 다양한 활동 위주로 하고요. 만약에 수영에 짐나스틱에 볼 스포츠에 포커스가 된 캠프다, 특별한 토픽이 있으면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가격 외에 또 다른 장점은 동네 캠프이기 때문에 아는 친구들을 만날 확률이 꽤 높은 것 같아요. 다만 단점도 확실히 있는데요. 프로그램 자체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기 때문에 2학년 마치고 3학년 정도 되니까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프는 좀 더 어린 아이들 두신 부모님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물론 좀 나이가 들어도 재미있게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다음은 아트나 문화센터 캠프예요. 시마다 시 펀딩이나 주 펀딩을 받는 아트 센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일타운에 있는 라운드하우스나 코키틀람에 있는 에버그린, 아니면 포트 무디에 있는 포모 아트 센터, 그리고 플레이스데이 아트, 이 캠프들은 비주얼 아트와 퍼포밍 아트 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을 하고요. 창의적인 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강사진의 퀄리티가 좋은 편입니다. 정부의 펀딩을 받기 때문에 강사진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죠. 커뮤니티 센터 제너럴한 프로그램보다는 살짝 비싼, 비용은 주당 250에서 45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장점은 확실히 창의력 발달이나 예술적 경험 측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아이의 성향을 많이 탄다는 거. 저희 아이한테 어렸을 때는 이런 그림 그리는 캠프를 좀 많이 넣었었는데 아이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예술 활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좀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캠프들은 반드시 아이들의 성향을 고려해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센터들 빨리 차더라고요. 미리미리 등록 날짜 언제 오픈하시는지 잘 체크하셔서 오픈하는 날짜에 등록을 하셔야 원하는 프로그램에 등록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대학교나 컬리지에서 운영하는 캠프인데요. UBC나 SFU, 더글라스 컬리지 이런 데 다 캠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UBC 기어링업이라는 캠프, 물론 UBC까지 너무 먼 분도 있겠지만 메트로 밴쿠버 곳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동네에 가까운 데에서 아이를 보내봤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더글라스 컬리지 캠프도 프로그램이 되게 괜찮아요. 더글라스 컬리지 캠프의 장점은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오전에는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코딩을 한다든지 해프데이 캠프 2개를 하면 점심에도 아이를 케어해주는 캠프들은 코딩, 엔지니어링 굉장히 다양한 토픽으로 캠프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가격은 조금 비싸서 주당 $400에서 $600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밀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만족감이 꽤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향에 맞는 토픽 등록을 해서 그런지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도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시간을 보내고 때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우고 경험하는 느낌이 강하다는 느낌? 그래서 3학년 이상 특히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이 높은 아이가 있으면 이런 캠프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사립학교, 프라이빗 스쿨에서도 여름 캠프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서머 캠프 하더라고요. UBC랑 SFU 캠프 단점은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 등록이 조금 힘들 수 있다? 네 번째는 아웃도어 캠프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도 많이 오셔서 보내는 캠프 중에 서서멧 캠프가 있어요. 2가지 종류의 캠프가 있는데 로버 캠프랑 벨카라 캠프가 있어요. 이 로버 캠프는 등록 당일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주에 등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웃도어 캠프들은 카약, 하이킹, 서바이벌 스킬, 수영 같은 이제 아웃도어 활동으로 구성이 되고 보통 한 300불대 후반에서 500불대 초중반까지 하는 것 같아요. 비포 애프터 케어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서사멧에는 오버나잇 캠프도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들어가서 금요일 오후에 나오는 거죠. 우리 아이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사실 되게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주위에 해본 친구들이 있는 분들 경험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정말 아웃도어 스타일이 아닌데도 로버 캠프는 정말 좋아해서 올해도 또 등록을 했습니다. 아웃도어를 싫어하는 아이도 평소에 아웃도어를 잘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즐겁게 아웃도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는 무료 옵션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서머 러닝이라는 건데요. 보통 방학이 9주인데 위크2 화요일부터 3주 동안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내용은 reading, writing, mathematics, science, outdoor science, arts, 코딩이나 로보틱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마다 교육청마다 오퍼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장점은 무료라는 거, 그리고 동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저희 아이는 작년, 재작년 했었는데 방학 때도 오전에 친구들 만나서 같은 반에서 게임도 하고 리세스 때 같이 뛰어놀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단점은 등록이 너무 어려워요. 작년, 재작년에 제가 등록했을 때는 4월 3일 새벽 6시에 오픈이다. 그럼 그때부터 완전히 먹통이에요. 진짜 온 동네 부모님들이 컴퓨터 2세대로 등록을 하려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관심 있는 패밀리들은 등록을 하면 거기서 로터리로 자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올해는 풀데이 캠프를 다 넣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안 합니다. 마지막 캠프 유형은 전문 클럽이나 사설 학원 캠프예요. 예를 들면 축구 클럽, 로잉 클럽, 세일링 클럽 아니면 학원 같은데 코딩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락 클라이밍 학원 그런 데 다 서머 캠프가 있거든요. 비용은 프로그램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데요. 보통 하프데이는 한 200불에서 한 250불까지 하는 것 같고요. 풀데이는 400불대 초반에서 한 500불대 초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 토픽이나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액티비티가 있으면 그걸 중점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태권도 캠프를 풀데이를 간다고 해서 하루 종일 태권도만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액티비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겠죠. 여기서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다른 곳에서 하는 하프데이 캠프를 2개 붙여서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9시에 아이를 드롭하고 12시에 픽업을 해서 밥을 먹이고 옷을 다시 갈아입혀서 1시에 캠프를 넣어서 4시에 또 픽업을 한다? 주입니다. 하지 마세요. 결국에 캠프 선택의 기준은 3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의 나이, 아이의 성향, 그리고 부모의 스케줄.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것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은 친구들과 그냥 뛰어놀고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지만 한 3학년 이상 4, 5학년이 되면 더 의미 있는 활동이나 전문성 원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캠프라도 아이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는 결국 경험이라는 건데요.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했지만 점점 아이가 원하는 게 뭐고 만족도가 더 높은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캠프는 매년 반복해서 보내고 싶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한번 했으니까 괜찮아. 그런 캠프도 생기더라고요. 결국 이거는 직접 아이와 같이 경험해 보면서
맞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4월 중순에도 가격 적당하고 만족감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캠프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을 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천할 만한 캠프들은 디스크립션에 링크 올려둘 테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바이바이.